자, 한 주 동안 ICO 투자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이슈만을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아, 시작부터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ICO 파이터! 환영합니다. 이한종입니다. 데이빗입니다. 셀레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ICO 파이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네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데이빗부터. 저 바쁘게 지냈는데요. 네. 최근에는 DMZ 페스티벌이라고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곳에 가서 다큐멘터리도 보고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네트워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도 보고 오셨나요? 네, 아주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요즘에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뭐 수요가 많아서 중고등학생들 바쁘게 강의를 다니면서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일타 강사. 네, 일타 강사 네, 되고 현금 싶습니다. 채굴에 아주 현금 채굴에서 그 번돈을 이더리움. 전부 다 이더로 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셨다고. 오늘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쟁자를 오늘 분석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네. 무려 3세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3세대 차세대 블록체인 솔루션이죠. 네. 알체인을 좀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좋나요? 네. 네. 아, 우리 셀레나 근황을 못 들어봤네요. 셀레나. 한 주 동안 바쁘게 지내셨죠? 네. 네,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아주 쉴 틈이 없었네요. 네. 뭐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야 되죠? 아니,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블록체인 서울에 이제 아이콘 대보로 참여를 했고요. 스테이지 포함 위블락, 메카코인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 X까지. 네. 아이콘의 뎁 중에 스테이지가 제일 훌륭하죠? 네? 아이콘 뎁은 다 훌륭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스테이지가 가장 차별점이 있다면 뭘까요? 분야가 완전 달라요. 다 4개 뎁이. 네. 네. 끝인가요? 하나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저희 개발자분들이 되게 고생을 하셔서 저희가 스테이지 단넷이라고 이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업데이트가 모바일 버전만 됐거든요. 네네. 일단 상황은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도 완전 싹 바뀌고요. 가입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 이제 랭킹도 볼 수 있고 이제 글 쓰는 것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막 그 컨퍼런스 안에 막 엄청 많은 분들이 계셨던 건 아닌데 이제 다 저희 이제 부스 오셔서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이 좀 약간 뭐랄까 좀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된 상황도 알려드리고 약간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얘기가 돼서 좀 그 분들이 이제 관심이 좀 더 확실히 좀 더 포커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스테이지가 저희 브랜디드 컨텐츠 스폰서는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저만 공정하게. 네, 저만 참여했습니다. 네. 스테이지 참 좋은 회사죠. 네. 자, 오늘 방송 저희가 다뤄볼 알체인이라는 프로젝트 이게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저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지금 정리가 사실 안 돼 있는데 뒤죽박죽입니다. 정보가 아직.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진도가 많이 나가서 네. 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셀레나가 지난주 일요일 날 영혼이 가출했었어요. 영혼이 가출했어요? 네. 돌아오는 데 한 시간이 4-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직도 안 돌아오신 거예요? 이사님 끝내고 밥을 사주셨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저희가 16일 날 그 알체인이 마침 한국에 미드업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강남의 그 르 메리디안 서울이라는 옛날 리츠칼튼 호텔이죠.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폴리메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랑 같이 한국의 ICO 투자자들이랑도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기 이제 셀레나가 또 나름 우리 ICO 파이터의 리포터로 가가지고 알체인에 투자한 리플렉티브 벤처스라고 있습니다. 거기 스티브라든지 조나탄이라고 이제 그 BD를 총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외국인 분들이요. 이분들을 만나는데 갑자기 이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요? 아, 제가 갑자기 인터뷰 이제 스크립트 짜고 이제 질문할 걸 가져갔는데 네. 아, 분명히 저도 알체인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갔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잘 숙지를 하고 갔는데 저희 앞에 이제 ICO 투데이에서 먼저 인터뷰를 진행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다리면서 괜찮아지다가 점점 시그널이 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질문할 때는 완전 그럴 수 있죠. 뭐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이빗이 지금 교육하잖아요, 크리에이터들. 네. 그 셀레나를 좀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금액은 저 스테이지에서 받으시는 알겠습니다. 기업 강의가 돈이 됩니다. 네. 기업 강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6일 날 그 르메리디앙 서울에서 열렸던 미덥에 대해서 좀 오피셜한 어나운스를 좀 하면 네. 이번 미덥은 그 글로벌 크립토 펀드 이제 엑셀러레이터인 DNA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DNA. 네. 상당히 좋은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DNA랑 그 네오프레임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거래소 코어닥스를 이제 만들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롤링이 될 건데 이 두 회사가 공동 주관을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 유가증권 토큰 발행을 돕는 플랫폼이죠 폴리메스. 네. 아주 여기도 되게 큰 비전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독보적이죠. 이제 네, 독보적이죠. 네. 이 폴리메스랑 알체인 공동으로 한국 ICO 투자자를 만나게 하는 행사였고요. 저희랑 또 친분이 있는 ICO 투데이에서 네. 이제 그 알체인 BD를 이끌고 계신 조나탄이랑 스티브랑 다 같이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그 스케치한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거든요. 네. 재밌겠죠? 네, 우리 스텝 이거 영상 틀어도 될까요? 셀레나님 나오시는 거죠?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고장이 나셔가지고. 아쉽다. 아이고, 여기부터 트는 게 아니군요. 네, 제가 나중에 다시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DNA. 잠시만요. DNA 좀 유명합니다. 잠시만요. 과일이 맛있었는데 과일 입도 못 댔어. 자, 여기 폴리메스, DNA, 코어닥스, 알체인. 편집을 잘하셨네요. 그럼요. 이제 우리 로건이 해주셨어요. 저렇게 코어닥스, 코인마켓캡. 우리의 저셀린이 보이시는군요. 조셀린인가요? 네, 조셀린이랑 저 부산 저기 수변공원에서 같이 소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데이빗 또 오셔야 돼요. 저 필참인가요? 필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이 바로 스티브라는 분이시죠. 스티브. 리플렉티브 벤처스의 풍채가 좋으시네요. 아주 뭐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진지했어요. 네, 되게 뭐 파티 같지가 않고요. 다들 되게 진지하게. 이분이 뭐 기자분들도 있으시고 투자자분들도 있고. 네, 주로 그런 분들 구성이 됐고 저분이 조나탄이라고 네. 알체인의 BD 쪽 총괄을 하시고 네. 사뭇 진지한 분위기에 우리 알체인. 셀레나가 이렇게 고장이 나셔가지고 진짜 그 장면을 보고 싶은데. 진짜 고장 났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편집해가지고 NG 컷이랑 모아가지고 한번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가 이렇게 막 뭐 스캠성 프로젝트들 때문에 이런 그 블록체인 미덥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받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분위기가 상당히 학구적이기도 했어요. 학구적이고 뭐 진지하고 좀 탐구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되게 많았고 이분이 그 네오프레임 코어닥스 만드신 대표님이시고 그래서 아주 짧게 이렇게 현장 분위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일요일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보니까 또 그날의 악몽이 오늘은 고장 나시면 안 돼요. 뭐 안 돼요. 네. 데이비드 많이 공부 아닙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알체인 차세대 블록체인 개발 솔루션 한 단계 더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체인은 기본적으로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3세대 블록체인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체인의 알체인 코퍼레이티브라고 최고 경영자 그렉 메레디스라는 분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산업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규모의 컨텐츠 전송량과 비자의 처리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비전을 갖고 이제 그걸 준비 중에
계신 거고요. 네. 상당히 큰 비전이죠, 정말. 네, 되게 그리고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딱 와닿을 수 있도록 페이스북이랑 비자를 딱 합쳐놓은 거 생각할 수 있도록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알체인은 자체 제작 언어죠, 로랭. 네. 로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좀 시퀀셜하게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네. 진행되는 어떤 처리 과정을 컨커런시, 동시성을 구현하는 그렇습니다. 어떤 걸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본 결과는 그동안은 시퀀셜하게 이렇게 보는 게 나무를 팰 때 네. 장작을 만들 때 나무를 패고 네. 그 다음에 장작을 자르잖아요. 네. 이건 시퀀셜하다. 네. 네. 근데 나무도 자르면서 장작도 동시에 만드는 게 컨커런시다. 와. 박수 한번 칠까요? 인문학적 소재가 비유가 이보다 컨커런시를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컨커런시라는 개념이 뭘까요? 일단 컨커런시가 이제 동시적인 거라는 말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예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가장 주가 스케일러빌리티라고 이제 맞습니다. 확장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예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톱니바퀴가 하나여서 이걸 하나씩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이 알체인 같은 경우에는 톱니바퀴에다가 하나를 또 붙이고 그렇죠. 하나를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톱니바퀴가 연속해서 계속 한 3개, 5개, 100개 동시적으로 다 처리를 하면서 이제 규모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 규모의 컨텐츠 전송량과 비자의 처리 속도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톱니바퀴도 나왔고 장작 패기도 나왔고 훌륭한데요? 자, 최대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좋습니다. 셀레나는 컨커런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영혼이 나가려고 아니 너무 잘 설명돼서 제가 어떻게 다르게 또 설명해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또 알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밸리데이터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축이죠. 밸리데이터는. 자, 근데 밸리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캐스퍼라고 하는 갈수록 이제 산 넘어 산입니다. 캐스퍼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좀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보통 캐스퍼는 이제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는 지분 증명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은 POW라는 이제 거버넌스 이렇게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확장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POS, Proof of Stake, 이제 지분을 이제 스테이킹하고서 스테이킹 POS로 잘라주세요. 죄송해요. POS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캐스퍼라는 게 지분 증명 알고리즘이 생겼는데 자기가 이제 그 해당 그 플랫폼의 토큰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킹을 한 후에 그가 보증금이죠. 그거를 넣으면 이제 자기가 재산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악의적인 그런 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비트코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비트코인을 마이닝했던 그 마이너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자기들이 했던 워크에 대해서 프로브 오브 워크가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케일업을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캐스퍼인데 한 가지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캐스퍼를 만든 개발자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블라드 잠피르. 블라드 잠피르 맞나요? 약간 프렌치 액센트가 나오네요. 블라드 잠피르. 이분이 이 알체인의 보드 멤버로 또 계시더라고요. 알체인이 우수한 보드 멤버를 보유하고 있네요. 제가 많이 리서치를 하면서 상당히 개발 중심의 테크놀로지 중심의 회사라는 걸 느꼈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인터뷰 때 제가 잠깐 옆에서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기술적으로 포커싱을 먼저 하고 제대로 이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싶다. 약간 공개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이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티브가 이렇게 얘기해 멋진 마인드네.
그래서 뭐 다른 스캠성 그 아이쇼 프로젝트 보면 뭐 저 텔레그램에 1000명, 2000명인데 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상관없다. 겉만 번지를 하고. 우리의 어떤 테크놀로지 어떤 우수성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우리의 기본 전략이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밸리데이터들을 모집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 핵심 인력들이 예. 이제 상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글로벌 투어. 네, 싱가포르 여행을 다니시는 거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지난 주말에 서울에 오셨던 거고 우리 셀레나가 이제 고장이 나셨었던. 네. 왜 고장이 나셨죠? 제가 막 작동 잘 하다가 아, 네. 긴장하셨나요? 네, 아우 엄청난 긴장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알체인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거의 뭐 알체인에 투자한 헤드 오피서 네. 스티브, 그다음에 BD 총괄하는 조나선 얼마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인트로도 저 혼자 막 앞에서 막 나가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오글거려가지고요. 제가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중책을 맡으셨나요? 네, 데이비드한테 앞으로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요? 저도 그런 마이클한테 저 강사료 내라고 할게요. 왜 사업 모델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제가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너무 얘기가 샜네요. 네. 다시 돌아오면 네. 이제 이 캐스퍼라고 하는 POS죠. 이걸 예.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마이너들과 같이 알체인 내부에서도 이런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밸리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집을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알체인이 보는 이 밸리데이터의 어떤 중요한 가격 및 보상 원리에 대해서 또 리서치를 했거든요. 네. 데이비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데이비드가 지금 얼굴이 표정이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정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네. 예, 중간에 있는 뭐 수학적 공식이나 아니면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서 뭐 이율이 얼마나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회계사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네. 문송합니다. 아주.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만큼 알체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 네. 아시오 관련 종사자는 네. 10명, 대한민국 10명 손 꼽을걸요? 진짜? 더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앞으로는 그렇겠지만 뭐 확실한 거는 이제 한국어로 그 번역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네. 뭐 알체인의 이반젤리스트로서 한국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체인의 가격의 보상 원리는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예. 그렇죠? 처음 할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그 보상을 받으려면 말씀해주신 밸리데이터로서 POS에서 스테이크 약간 담보를 맡기다 자기가 네. 이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걸 지분이 있다라는 걸 있어야 되는데 일정 양 이상의 토큰을 맡겨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전제로 해서 이제 가격 및 보상 원리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네.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할인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조세 및 이자. 벌써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송 비용 그리고 스토리지 이제 보관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렵네요. 네. 일단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제 아까 말한 POS 개념으로 돈을 이제 데포짓을 맡기면 네. 이제 그 돈이 한 18개월 정도를 락인이 되는 거죠. 네, 발리데이터가 되는 컨트랙트에 18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8개월 동안은 그 스토리지라고 한 보관함에 또 뭐 자신의 토큰들을 거기에다가 락인을 해놓으면 이제 그 밸리데이터로서의 할인이나 뭐 이자 이런 혜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할인율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할인율은요. 할인율은 이제 구매량이나 보관량에 따라서 상이한데 0에서 6%가 통상적인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18개월을 총 쭉 저장을 할 시에는 최대 18%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은 양을 오래 맡기면 맡길수록 더 할인을 많이 받는 그런 되게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인을 받으려면 이제 1,500불
네. 이상, 최소 1,500불 이상, 그리고 25만 불까지는 18%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는 또 이제 뭐 25만 불 이상은 뭐 21%, 그리고 100만 불 이상 이러실 분이 있겠죠. 근데 그쵸. 24% 네. 네, 와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네요. 주조세. 아, 이거는 주조세.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자. 아, 네. 이게 주조세라는 게 사실은 이제 통화를 발행하면 나오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조세랑 이자를 그냥 통틀어서 되게 깊숙이 안 들어가고 설명드리자면 그 네트워크 초기에는 전송량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아무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본인들이 이렇게 뭐 주조세나 이자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좀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네.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아직은 테스트넷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메인넷 출시를 안 해서. 그래서 메인넷이 출시되고 나서 18개월 동안 아까 말한 밸리데이터의 컨트랙트를 완료를 시키면 연 7%의 이자율을 이제 밸리데이터들에게 매월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또 보상을 주고, 이제 네. 그 이자는 계속 매월마다 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네. 이자는 이제 본인이 락인 해놓은 그 본인의 토큰이 있는 월렛이나 스토리지가 아닌 별개의 다른 월렛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별개로 관리를 맞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테스트넷 기간에도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같은 이율이 지급이 되고. 네. 그쵸. 밸리데이터들은 이더리움 캐스퍼랑 마찬가지 이제 온라인 상태로 계속 해놔야 되거든요. 트랜잭션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이렇게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맞습니다. 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자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혜택을 제공해줘야 이제 밸리데이터도 꾸준히 이제 참여를 하고. 네, 그게 유지가 됨으로 이제 보안이 더 강화되는 거니까 네, 다양한 알체인에서 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좀 어려운 TX 전송비. 네, 뭐 제가 죄송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인터뷰할 때 트랜잭션을 초당 4만 건 이상 이제 지향하신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진짜. 네,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아니요. 트랜잭션이 나와서 네. 네. 사실 확산성이 이제 거래량이 거래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점을 이제 고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이런 전송 비용과 보관에 대한 어떤 리워드 시스템은 아직까지 이렇게 명확한 금액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모든 암호화폐를 이제 전송할 때 발생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생 비용과 보관에 기반한 그런 비용들을 이제 밸리데이터 자격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받게 되죠. 밸리데이터로서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역할을 갖고 있으니까 전송이나 보관이 일어나면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저희 알체인의 밸리데이터 보상 조건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번역해서 쉽게 액세스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 디스크립션 박스에 URL을 넣어놓을 거거든요. 그걸 보시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뭐 저희 비욘드 스타트업에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데이빗이 제가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 되게 그래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블록체인 투자자로서 뭐 이런 비욘드 스타트업 패널이 아니라 데이빗한테 좀 궁금한 건 이 알체인이 어떤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그를 넘어서 3세대 어떤 그 블록체인 솔루션으로서 스터디도 해보시고 어떠세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그 미드업에서도 그 받으신 인상에서 봤을 때 진짜 이런
필요 없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필요 없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 기술에 집중하는 모습이 좋은 것 같고 이더리움에 현존하는 문제를 꼬집은 것도 맞는 것 같고 거기서 접근해서 이제 스케일러비리티를 해결하고 뭐 비자나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 것 자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하고 보는데 이제 아직은 테스트넷 단계고 네. 이 밸리데이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모집될지 그리고 얼마나 서버가 되게 운영이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켜봐야 되는 거라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착실하게 이렇게 잘 쌓여져 나간다면 네네. 상당히 신뢰감이 있는 네. 그런 프로젝트다. 이 백서랑 홈페이지에서 적힌 대로만 쭉 가기만 한다면 되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셀레나는요? 아유, 데이비드가 나날이 가면 갈수록 말을 잘하시네요. 원래 잘해요. 여기.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뵈가지고. 여기 팔로워 30만인데. 계속 어버버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되게 많이 다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네. 아직 테스트넷 단계라서 기존의 3세대 플랫폼은 이제 메인넷 다 런칭하고 이제 구동이 이제 슬슬 그 기술적인 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일단 밸리데이터 모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케팅을 어떻게 이제 뭐 그렇죠. 아시아나 이런 쪽에 어떻게 전략을 할 계획인지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상 알체인이 아시아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저도 잘 몰랐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밸리데이터를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하시려면 그거에 대한 마케팅을 또 다른 뭐 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기술도 같이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 이제 마케팅에 나설 때입니다. 네, 진짜 마케팅도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한 부분이어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알체인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비욘드 스타트업 아이슈 파이터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스핀 프로토콜, 그다음에 네. 코스모 체인 네. 이런 것처럼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해 오신 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뭔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에 되게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네. 근데 이 알체인은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네, 회사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상 블록체인이 진짜 일상 부분에 진짜 자연스럽게 스며들려면 트랜잭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미 진짜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뭐 이제 처리 속도가 너무나 빠르니까 그거를 이제 뛰어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만큼 이제 갈 정도의 수준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장 이제 많이 고민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알체인이 좀 전에 이 리뷰했던 프로젝트랑 조금 다른 부분이죠. 네. 그리고 저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도 좀 배우고 싶어서 테스트넷 단계지만 밸리데이터를 한번 정말요? 네, 적은 돈, 뭐 큰 돈, 적은 돈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거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요. 네. 참고로 밸리데이터 등록하시려면 20불 내셔야 됩니다. 뭐 그 정도. 20불, 네, 20불. 네, 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이더에만 기댄 투자는 지양해야 될 것 분산 투자. 그럼 토큰 코인 구입하셔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아이콘도 좀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너무 이렇게 이더에만 기댄 누구를 지금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네. 또 한국의 어떤 투자는? 아이콘은 하나의 또 그렇잖아요. 네, 저는 상징적이고 되게 산업적으로 유의미한 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이제 기술이 산업이 되게 많은 관심을 진짜 가면 갈수록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일할 때랑 지금은 정말 이제 보는 시선들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이제 막 일자리가 사실 이렇게 뭐 환경이 계속 발전하고 이제 변할 때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많고 이제 새로 생겨나는 것도 많은데 블록체인도 이제 뭐 조금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해서 이제 사회에 이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지 않나 싶어서 조금 맞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네 지금 이제 계속 기존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계속 점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또 제주도에서 블록체인 쪽에 또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셀레나가 조만간 제주도에서 그렇네요. 아 요즘 그렇게 섬들이 섬들이 요새 대세예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네. 차세대 블록체인 개발 솔루션 알체인을 파이시다라는 네. 주제로 지금 ICO 파이터 진행해봤는데요. 데이빗 어떠셨나요? 일단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거. 네. 너무 기술적인 면도 공감합니다. 많고 사실 번역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수학, 산술적인 계산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컨커런스 이해하는데 저 엄청 시간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의 한계를 느꼈고요. 점점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자극을 받았던 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케이. 셀레나는 네. 잠깐 미덕 가서 고장 났던 거 빼고. 네, 기술적인 부분이 확실히 많다 보니까 이제 알체인만의 가상머신 구동이라든지 로랭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너무 약간 복잡해서 네. 저도 이제 공부하긴 했는데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했고 확실히 근데 저는 리버스 ICO도 재밌지만 이렇게 기술적인 것도 이제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면 좋을 거라 생각해서 네, 이런 프로젝트 가끔 리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블라드 잠필 이분의 캐스퍼 POS 쪽을 이제 백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로랭이라든지 컨커런스라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이제 보여요. 이게 알체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공부하기 참 어려웠고 개인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약간 신뢰감이 있는 프로젝트는 정말 틀림없다. 네, 확실히 공부하면 이렇게 보이는 게 더 많아지고 좀 더 이해도 빠르고 완전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알체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비욘드 스타트업에 연락을 주시거나 데이빗, 스테이제, 셀레나. 제 이름 잊어버리셨어요. 저 셀레나랑 헷갈려요, 저는 항상. 연락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쉬운 거 하죠, 다음 주에. 너무 알체인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지금 구워져가지고 스케일러빌리티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뭐 다뤄볼까요? 그때 얘기해 주셨던 거 있죠? 코스모 체인 뭐 있었죠?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죠. 캐리 프로토콜도 있었고요. 캐리 프로토콜. 약간 한국 거 하죠, 이번에. 네. 너무 영어만 보고 있어요. 근데 알체인 쪽은 그래도 그 알체인에 투자하신 리플렉티브 벤처스의 스티브라든지 조나탄이라든지 이 다양한 분들 직접 뵙고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저희 ICO 파이터한테 더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ICO 파이터는 이번 주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좋은 프로젝트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ICO 파이터. 파이터.